강선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사람은 누굴까요? 김경 서울시 의원입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직전에 강선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서울시 의원에 실제 단수 추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선도 됐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돈까지 반납을 지시했다라고 해명한 강선 의원의 얘기가 맞다면 논란이 됐던 부분들 덮고 어떻게 단수 추천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저 김경 의원이 이렇게 돈과 관련된 이슈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월에 김민석 총리 당비 대납 의혹도 그때도 김경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 가시죠. 신도 3,000명, 당비 1,800만 원 이 얘기를 꺼냈던 사람도 바로 김경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공천이 됐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단수 공천이 됐을까요? 박원석 의원님. 그렇다면 돈을 돌려준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의 맥락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분 관련해서 공천의 적격성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됐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결과는 이제 공천이 됐어요. 그 와중에 이제 김병기 의원에게 강선 의원이 네. 1억 원 받은 사실을 가지고 뭐 살려달라는 얘기까지 나눈 것으로 봤을 때 만약 김경 씨를 컷오프했을 경우에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네. 이런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짐작이 돼요. 근데 이제 결과는 저분이 단수 공천, 경쟁도 아니고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뭐 합리적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정말 돈을 돌려줬을까? 정말 그 돈은 설사 돌려줬다고 한들 네. 공천과 관계없는, 공천의 대가성과 관계없는 돈이었을까? 공천 대가와 관계없는 돈을 공천 시점에 그것도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주고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강선 의원이나 김경 그 시의원의 해명을 보면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 네. 이게 아마 향후에 네. 법률적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천 대가는 아니다. 이런 전제를 붙여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공천 대가가 아닌데 1억 원을 줬다 다시 돌려줬다 한다는 건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뭘 빌렸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가려지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김병기 당시의 공관위 간사, 지금의 원내대표의 태도도 이상합니다. 네. 어쨌든 이 대화 맥락에서 굉장히 단호해요. 이건 내가 도울 수 없는 거고, 이건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천이 단수 공천이 되도록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묵인한 건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이 문제도 결국에 수사를 통해서 당시에 그러면 김병기 의원은 이걸 왜 다른 공관위원한테 혹은 서울시당의 지도부에게 혹은 당 지도부에게 보고하거나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공천의 공정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고 이게 공천원금 논란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네.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왜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갔을까. 그리고 지금 와서 이 녹취록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나오게 됐을까. 이 모든 게 지금 의문점이고 네.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선우 의원 돈을 받았다. 그리고 김경 의원은 돈을 준 사람인데 둘 다 받은 적 없고 준 적 없다라는 입장 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공천 약속하고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공천 약속하고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공관위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 돈은 즉시 반환 지시했다. 반환했다는 게 아니라 반환 지시를 했다. 그 녹취 내용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의 일부였다라는 게 강선 의원의 입장이고요. 김경 서울시 의원의 입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저는 당에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공천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2022년 4월 21일에는 김병기 의원과 강선 의원이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2025년 어제 전혀 받은 바가 없고 준 적도 없다고 합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성취부 부회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두 분의 해명에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이 네. 그러니까 공천을 대가로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대가로 준 적이 없다. 공천을 대가로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녹취에서 이미 1억 원을 받고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천의 대가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들 국민들께서 이거를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그 시기에 발표가 되기 직전에 이 대화가 오갔는데 네. 이것과 관련돼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국민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 당이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2년 그 당시 이 서울시당에서 서울시 의원이 한 1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에서 공천하는 사람도 100명이 넘는 대규모의 인원을 민주당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공천을 한 건데 네. 그럼 그 100명 넘는 공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해명을 당 차원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근데 당이 저는 사실 이 녹취가 된 거를 보고 좀 무섭기도 했던 게 의원 간의 어떻게 보면 은밀한 사적인 대화, 아주 사적인 은밀한 대화가 대화. 녹취가 됐다는 네. 것은 그러면 다른 의원들과의 대화도 녹취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이런 그 공천과 관련돼서 특히나 지방선거 때 공천과 관련돼서는 의원들이 사실상의 공천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마 뭐 이런저런 부탁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탁에 대한 녹취도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의원들이 주저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혹시나 나의 녹취도 있는 것 아니야라는 태도 때문에 혹시 주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도부에서 당대표께서 이거를 좀 단호하게 당대표가 지휘를 해서 이끌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게 된다면 뭐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제 곧 올해 이제 6개월 되면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때 민주당의 공천에 대한 의혹도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 3년 전에 있었던 공천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당의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